팔체질TV의 강남무림 한의원 원장 배철환입니다. 오늘은 팔체질과 사상의학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의학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동의수세보온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재마 선생님이 이 지구상에 최초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팔체질학은 1960년에 권도훈 선생을 통해서 논문이 이 세상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상의학은 체질의학의 전 세계 전무후무한 최초의 효시로서 현재 여러 가지 임상의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의학이지만 이 의학의 혜택을 입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아직은 동양의 변방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일부 한의사들만 사용하고 있는 의학입니다. 중국에도 체질의학은 없고요. 일본에도 없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 서양의 의학에서는 체질의학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상의학은 팔체질 의학과 함께 4가지, 8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서 치료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훨씬 4배, 8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임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상의학은요, 한약 처방 위주로 연구되고 발전된 의학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체질 음식에 대한 부분도 최초로 동의수세보온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나온 팔체질의학은 체질침 위주로 연구되고 발전되어서 체질 음식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고도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지금 더 우리는 발전된 그 체질표, 음식표를 들고 있지만 이것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그 창시자의 연구가 단독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구와 발전이 없는데 최근에 들어와서야 새로운 사상의학을 통해서 많은 연구가 개발되고 보완이 되었습니다. 자, 사상의학은요, 모든 걸 사원 구조로 분류하고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특히 우리가 구조 원리를 알기 위해서 인체의 경우에는 폐, 비, 간, 신이라는 이 4가지 내장기를 가지고 구조로 나누는데요. 각각 이 폐의 무리, 비의 무리, 간의 무리, 신장의 무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즉 폐의 무리는 그 밑에 나오는 그 이목, 비구, 위안, 위, 소장, 대장의 앞에 거, 그러니까 이, 위안, 함, 두, 이것이 폐의 무리고요. 비는 두 번째 나오는 거, 목, 위, 억, 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폐비 간신의 무리는 이목비구, 즉 귀, 눈, 코, 입, 이것이 각각 폐, 비, 간, 신의 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화기를 봤을 때 앞쪽 부분에 있는 그 장기는 위안, 위, 소장, 대장인데요. 위안은 지금의 식도입니다. 그래서 위완, 위, 소장, 대장이 순서대로 폐비, 간신의 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인체의 앞부분의 근골격계를 보면요, 함, 억, 재, 복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 놓았는데요. 함은 턱을 말하는 거고요. 억은 가슴, 재는 복부, 복은 하복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각각 또 폐비, 간신의 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체의 뒷부분을 보면 두, 견, 요, 둔, 즉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이렇게가 각각의 폐, 비, 간신의 무리입니다. 이렇게 사원 구조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음인은 간대 폐소, 태양인은 폐대 간소, 소음인은 신대 비소, 소양인은 비대 신소 이렇게 이제 부호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간은 아까 나온 그 간의 각각의 무리들 이것을 총칭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대 폐소라고 해서 실제로 간이 크고 폐가 작거나 또는 간이 튼튼하고 폐는 약하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폐대 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가 크다고 해서 폐에 대한 병은 태양인은 안 오고 태양인이 간이 소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간에 대한 병이 많이 온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호, 간이 속하는 무리들의 대표되는 부호, 폐는 폐에 속하는 아까 무리들의 부호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팔체질의학의 원리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목양 체질은 아까 태음인이 간대폐소인데 여기는 간대폐소뿐만 아니라 중간 장기들도 설명을 합니다. 즉 중간에 간 다음에 신, 그 다음에 심, 그 다음에 비 이렇게 5가지 장부를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장기가 강약이 성립이 됩니다. 금양체질은 목양체질과 정반대고요. 모금체질은 담, 소장, 위, 방광, 대장 이런 순서입니다. 모금체질은 역시 태음인이니까 담은 간의 형제 장부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 담은 같은 것, 비슷한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모금체질의 제일 작은 장기인 대장은 폐와 형제 장부 비슷한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모금과 목양은 태음인인데 간대폐소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중간의 장부들은 이렇게 팔체질에서 자세하게 연구해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나온 금음체질은 모금과 반대고요. 토양의 순서는 이렇게 나왔고 수양의 순서는 토양체질과 반대. 통양이라고 나왔는데 토양입니다. 그 다음에 토음체질은 위, 대장, 소장, 담, 방광의 순서인데요. 수음체질은 이 토음체질과는 반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팔체질학의 장부도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장부 그 자체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부 그 자체를 보하고 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표시는요. 간, 신, 심, 비, 폐 이런 표시들은 경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을 우리가 사하는 침, 폐를 보하는 침 이렇게 해서 팔체질 침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금체질 같으면 담을 사하고 대장을 보하고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부 그 자체는 아니고요. 경락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10수년 전에 병원을 운영할 때 이 체질별로 엑스레이를 찍어본 일이 있습니다. 간과 폐 사진을 찍어보면요. 실제로 그 목양체질은 폐가 작거나 금양체질은 폐가 크거나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장부가 아니고 경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그 폐대간소, 간대폐소에서 이것을 장부로 잘못 이해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간에 속하는 경락, 간의 무리들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간이 실하다고 해서 간에 병이 안 드는 것이 아니고 실에도 병이 들고 병의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체질이 생리 상태가 깨어진 게 병리 상태가 되는 게 병이기 때문에요. 이 체질별로 어떤 특정 병이 더 많이 온다, 다소 적게 온다 이런 것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뭐 태양인은 어떤 병이 오고 태음인은 어떤 병이 온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구조를 가지고 원리를 간단하게 공부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